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인데요. 자,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고 어제장의 신세계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새벽에 있을 이란 핵 협정과 관련된 부분의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에 탈퇴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일이 정말 높은 변동성을 보인 상황인데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까지 재고 감소에 대한 예상치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크루드 오일에 대한 가격대 변동성을 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시황적인 측면과 그리고 마스터님의 기술 분석까지 함께 꼼꼼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 신세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32-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 우리 시각 새벽 3시가 기점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상대로 트럼프는 기존의 핵 협정을 파기하겠다는 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뉴스부터 체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일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듯 싶습니다. 오늘 외신들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동안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가에 대해서는 71달러까지도 기록을 한 상황 속에서 현재 부근에서는 71달러가 다시 좀 이탈을 된 상황인데요. 70.87달러로 70달러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원유 재고 발표도 기다리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자,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좀 알차게 시청하시면서 이들 정보에 대해서도 앞선 계획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보다도 오늘 수요일장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해외 선물계 진이었습니다. 에이지스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번 주 글로벌 슈퍼스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란 이슈가 좀 대표적으로 오일을 이끌어주는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시리아다, 이란이다, 제일이다 가장 핵심되는 논제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얘기를 노론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상태에서 핵심적인 이슈는 이란이고 셰일 그 다음은 2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이슈 중심으로 오늘 장을 좀 풀이를 해서 원유 재고 기준에서 어떤 게 더 센지 좀 힘의 비교를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나 시황과 이런 기술적 분석, 이런 차트와 시황 이 모두를 갖춘 마스터님이 또 에이지스템 마스터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의 이슈에 맞물려서 아주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책임져 드린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에이지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이어갈 텐데요. 자,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는 크루드 오일 70달러 후반대 가격 말씀드렸는데 현재 구간에선 다른 종목들 포함해서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에 대해서는 어제장에 이란 핵 협상에 대한 부분 파기가 된 이후로 좀 혼조세로 보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양봉 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 현재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반등하면서 S&P 500은 2678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0.30%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6833포인트로 0.18% 강보합권 유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정말 꽤 많이 밀렸었죠. 어제 종가 보시면은 1.18980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자, 오늘장에는 소폭 반등하면서 바로 1.19달러를 회복합니다. 1.19140달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에 아래 꼬리를 달리면서 꽤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하락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어제장의 종가 확인하시면은 1315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장에 1310달러가 이탈된 상황 속에서만 저희가 또 방송 안에서 봤던 것 같은데, 자, 오늘장은 보합권 움직임으로 1313.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살펴드렸던 크루드오일 다시 한번 보시죠. 1% 넘는 상승세로 오늘장에는 고가가 71.17달러까지 올라갔었던 상황이고요. 소폭 조정받으면서 현재 구간에선 70.75달러로 1.1% 상승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다시 한번 보시죠. 달러 인덱스는 어제장에 93선을 돌파를 하면서 일단 종가는 92.95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눌리면서 현재 92.785선에 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이런 지수에 대한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뭐니 해도 또 새벽 3시에 발표됐었던 이란 관련된 이 협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핵협정 탈퇴에도 불구하고 지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맞선님. 이런 협정에 대한 탈퇴에도 불구하고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사실 톡스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답변을 드렸었어요.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핵심 두 가지 지표를 가르는 지표들이 있죠. 이제 VIX 같은 경우에 이제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VIX 기준으로 해서 시스템 트레이더들이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매물들을 던지는 이 포지션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일 기준으로 S&P가 항상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부분을 수없이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그렇죠? 5일 기준의 거래식이 언제나 S&P 거래식 아래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트레이드 상으로 이번에 이란 사태를 겪은 시점에서 이란 제재가 들어갔으면 일단 국가적인 리스크는 높아진 게 맞죠. 일단 전쟁 관련된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그죠? 핵이 나중에 진짜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포커스, 그리고 국가 간의 교류에서 분명히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모멘텀에서 기업적인 리스크가 오히려 커지는 게 아닌가라고만 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반대로 이란 제재가 들어오게 되면 공격적으로 공급량 부분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원유 입장에서는 상승세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미국 중에서도 이제 원유 관련된 기업들은 철저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시추공수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은 다시 재가동을 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부 기업들은 또 소주속 이익을 보게 되죠. 그럼 양 기업들 간에 상충되는 이익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보합권에서도 약 상방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냐? 일단 원유 자체 시스템 트레이딩이 굉장히 크게 작동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멘텀 상으로 좀 상방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원유가 사실 새벽장에 굉장히 좀 세게 하락세가 나왔었어요. 근데 반대로 S&P는 그 정도 하락세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부분이 원유는 일방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발표를 들어갈 때 리스크 관리상으로 청산됐던 물량들이 굉장히 셌던 반면에 S&P 같은 경우에는 원유만 가지고선 지금 판단할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원유 기준의 트레이딩을 바로 엮어서 공격적인 추세를 바로 때리진 않았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추세적인 움직임이 원유처럼 빠르게 몇 분, 5분 안에, 10분 안에 공격적으로 추세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게 현재 S&P 차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크게 변동성이 없었던 지수에 대한 부분을 살펴드렸는데 오히려 좀 이 이슈에 맞물려서 지수에 대해서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신다라고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부분에서 외신 쪽에서는 또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4월 생산자 물가가 0.1% 상승하면서 월가 예상치였던 0.2% 상승을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참가자들은 이 부분에 상당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수는 트럼프 발표 전에 약 보합권이었다가 발표 후에 국제유가가 장 초반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하자 동반해서 보합권으로 오르는 등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한편 이날 오름세를 이어갔고 또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미국의 그리고 대이란 제재가 미국의 재정부양책 효과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한 전문가의 발언인데요.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로 인해서 이란의 석유 생산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실 작년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된 후에 이란의 산유량이 하루 100만 배럴 증가한 380만 배럴로 늘어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제재가 내년 다시 발동할 경우에 글로벌 석유 공급량이 하루 30에서 60만 배럴 축소가 돼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원유 전문가들의 또 다른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핵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서 유가가 역시나 상승할 것으로 똑같이 내다봤는데요. 역시나 지금 서부 텍사스한 원유 가격이 $70 거의 $71까지 거래가 되고 브렌트유 가격도 거의 $77까지 거의 상승했던 지금 이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의 한 보도인데요. 미국 제재 보고는 이란에서 석유 매입을 크게 줄이지 않는 국가들의 불리한 결과를 줄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조치는 브렌트유를 오르게 하고 수개월 동안 이 변동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요. 미국의 이번 결정이 투자자들이 원유 선물 시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이 원유 시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크게 타이트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에 서명한 러시아가 이란 핵협정이 아직 파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합의 이행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미국의 협정 탈퇴에 따른 영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이 핵협정을 파기한 여파로요. 국제유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6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1, 서부 텍사스유 원유가 $71 선도 뚫렸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아시아 시장에서도 영향을 끼침으로써 2% 가까이 반등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UBS의 소식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으리라고 진단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UBS의 글로벌 투자 담당자가 한 발언인데요. 증시는 유가의 점진적인 상승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MSCI 전 세계 지수의 7%를 차지하는 석유 관련 기업의 강세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와 또 처분 가능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다른 분야 기업의 부진을 상쇄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세계 경제 성장과 또 기업의 순이익 증가 추세도 중기적으로 계속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월가 전문가들은요,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이후에 지정학적 위협의 전개 양상, 또 미국의 경제 제재 강도, 그리고 무역 갈등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미국의 경제제 부활 이후 이 유가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 프루덴셜 파이낸셜의 한 전략가의 발언은 오늘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 때문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협상은 미국 주도여야 한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한 다른 담당자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새로운 협상을 원했다면서 재협상을 위한 문은 열릴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보다 덜 강경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역시나 타워 브리지 어드바이저의 그 다른 대표의 발언을 또 말씀드리고자 하면 시장의 이런 불투명한 상황은 중간 선거가 있기 전까지 끝나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시장을 이끌 만한 충분한 호재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는요. 올해 그 WTI가 배럴당 60에서 $70 선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란의 산유량 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지면 유가는 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한편 유가가 큰 폭 오를 가능성을 예상하지는 않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 재개를 협박하거나 다른 어떤 종류의 갈등도 유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API의
보고 결과인데요. 이달 4일로 끝난 주간에 미국 원유 재고가 19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란 핵협정 탈퇴에도 N 강세는 여전히 어렵고 또 미국의 국채 금리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주요 통화 6개에 대해서 이 달러와 가치를 환산한 달러 지수가요, 작년 12월 말 이후 처음으로 93선을 돌파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게리 콘 전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인데요. 임금 증가세 둔화로 연준이의 그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인데요. 임금 증가세가 약하다면서 연준이 금리를 덜 공격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법인세 인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 콘 전 위원장의 견해입니다. 네, 세제 개편이 기업 실적에 미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현재 경제 상황은 흥분될 정도로 좋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는 관세와 인플레이션을 지목했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글로벌 오프닝 이슈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니 해도 앞서서 이란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재료에 대해서는 급등할 수 있는, 위쪽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좀 적어졌지만, 하지만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이 이들의 다양한 요건을 좀 무시한 채 좀 상승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API 쪽에서는 원유 재고가 190만 배럴의 감소로 먼저 좀 재고 발표가 나왔고, 앞으로 있을 EI 쪽에서에 대한 부분은 72만 배럴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은 잠시 후 원유 재고 발표를 통해서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부근의 외신 뉴스까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이란 핵협정 탈퇴에도 견조한 보합권 움직임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죠. 현재 부근에서도 소폭 상승하면서 2677.2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 6월물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93선 돌파 이후에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로 인해서 유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오늘장의 모습입니다. 일단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19달러대를 반등 회복에 성공했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전략 두 번째 이슈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잠시 후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WTI가 71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장의 모습이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71달러가 이탈이 되면서 70.7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 6월물입니다.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고 미국과 이란 핵협정 탈퇴에도 좀 잠잠한 흐름을 좀 비교해서는 좀 잠잠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 부근에서 1314.5달러 선으로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골드도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수 먼저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저희가 또 외신 뉴스 알아보기 전에 마스터님과 함께 이란 핵협정 파기에도 불구하고 지수에 대해서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좀 분석까지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현재 부근에서 나스닥과 S&P 모두 상승 쪽으로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지수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P 500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마스터님의 이 각도를 항상 잘 살펴보신 시청자분들, 저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약간 틀어져 있는 업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박나영 캐스터는 관망이고요. 저는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업이긴 하지만 마스터님이 조금의 변화를 주셨단 말이죠. 먼저 네. 지수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란 협정에 대해서 트럼프는 무조건 진행을 이제 파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그 이유로 딱 세 가지를 드렸는데 일단 이란을 딱 공격을 들어갔을 때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어디라도 좋습니다. 어디라도 공격을 들어갔을 때 제일 이득 볼 수 있는 게 미국이에요. 사실상 생산 단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펙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 이 3국 중에서 한쪽 국가들만 좀 죽어준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생산 단가 코스트가 높은 셰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생산 코스트에 대한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재정 확충이 좀 시급한 상황이죠. 올해 채권 발행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물 경제에서 채워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미래에서 돈을 땡겨서 채울 수가 없어요. 실제 경제에서 돈을 벌어서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법인세에도 돈을 양보를 했었기 때문에 이 법인세의 빈 채권량만큼 분명히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할 때 이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좀 파기를 들어가줘야 사실 국제경제에서 제일 오일 가격을 떨어뜨렸던 두 국가가 미국과 이란이었죠. 그죠? 이란이 경제제재 풀리면서 공격적으로 좀 차트가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두 국가 중에 하나는 포기를 시켜놔야 그래야 미국이 이득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미국 스스로가 포기를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이란 쪽을 포기시키고 본인들이 이득을 보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다가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뭐 시점상 보면은 뭐 누구나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 제재 딱 직전에 북한 협상 관련 이 한중 정상회담, 한북 정상회담 직전에 바로 스탑을 확 걸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상으로 누가 봐도 북한에 대한 제재까지도 고려한 이 제재 파기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이 협정 파기를 들어갔을 때 가장 이 북한 쪽에다 압박 카드를 제시할 수 있는 게 미국이죠. 압박 카드를 좀 세게 확 제시를 해도 지금 이란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란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홀대를 하고 있는데 북한 너희한테 어떻게 우리가 호대를 해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제시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북한 쪽에서도 우리는 이란처럼이란 좀 비슷하게 앞으로의 경제 제재 단계적인 해제를 만들어 달라라고 조장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좀 빠르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 부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더 이 부분을 강하게 추진을 시켜야 그래야 북한 쪽에서도 좀 압박을 받고 우리가 이란처럼 가는 것보다 지금 더 빨리 핵을 포기해야 되는 상태구나라는 부분을 직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금 미국의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유치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중미 사실 무역 분쟁이 굉장히 좀 심화되어 있는데 이 중미 무역 분쟁에서 제일 압박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북한에 대한 경제 체제 변화야. 경제 체제 변화를 북한에 일단 쫙 주게 되면은 사실 이번 경제 체제 변화에서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셨겠지만 이번 정상회담 들어갈 때도 남북 정상회담 들어갈 때도 그 마술사가 한화를 달러 100달러짜리로 교환하는 걸 보시면은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북한이 거의 지금 미국을 옹호하는 태도로 살짝 바뀌었어요. 100% 옹호한다라는 포지션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김정은 앞에서 100달러짜리 미국 달러를 들이밀 수 있다는 거는 이건 김정은 내부에서 좀 어느 정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미국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협정을 가장 잘 이끌어내고 있고 그리고 이 협정에서 제일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미국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전쟁에서 북한을 압박해서 경제를 풀어놨을 때 이 중국 쪽에서 이득 보는 게 아니고요. 미국 쪽에서 이득을 보는 게 제일 커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그동안에 일본과 한국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하는 이 서양과 동양을 잇는 라인에서의 블록 같은 역할이었죠. 그죠? 블록 장벽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지시킴으로써 정작 최후의 장벽이 다 사라지고 중국과 직접적인 이 자유주의와의 딱 접점 지역이 돼버리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번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란은 반드시 선행 절차로 아시아를 장악하기 위해서 좀 위치상으로 안 맞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중동 지역을 압박해야 아시아가 풀리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는 그걸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다만 좀 차이가 났던 부분은 오일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매도 물량들이 이때 사실 트럼프 발언 전이었습니다. 전에 좀 속출을 시키고 나서 다시 커버링이 들어갔는데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들이 물론 이 오일에서 매도량이 나오니까 조금씩 매도량을 털었지만 사실상 크게 매도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한 지지 근거는
지금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란의 협정에 대해서 파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일 가격은 일시적으로나마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깔리게 되죠. 이거를 금융기관들에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S&P 입장에서는 너무 공격적인 매도 물량을 또 쏟을 이유가 없었고요. 근데 지금 정작 금일장에 와서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저는 상방에 대한 이유를 들어드린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기존의 전고점을 뚫고선 아예 지지선을 새롭게 만들고 고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한 번 정도는 쏴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실 때는. 근데 지금 분봉상으로 나눠서 보시면은 지금 사실상 전고점 부근가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를 하고 있어요. 신고가를 살짝 돌파하는 듯 보이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돌파했다고 포지션을 잡기에는 굉장히 오히려 저항받은 구간이 더 셉니다. 더 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고가를 완전히 돌파했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이르고요. 다만 좀 호전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신저가를 높여가면서 차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추세선을 완전히 그냥 그리고선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더라도 2670 정도까지는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 회복세를 5일이랑 같이 5일도 지금 69.50까지는 회복세의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S&P 입장에서는 2670까지는 회복세의 구간이 남아 있다는 점. 차트가 1A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중간에 회복 터닝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인지를 하시고, 만약에 2670 라인을 돌파해서 아래로 뚫고 내려간다면은 다시 S&P장에서는 새롭게 매도 물량으로 신규 추세 물량이 속출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은 다시 탄탄히 계속 기존의 추세선들을 받아 올려가면서 신고가를 올려갈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오늘장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떨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2670 라인 전에서 다시 상방으로 터닝을 해줘야 그대로 지속적인 매수 추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오늘장의 좀 핵심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란과 미국에 대한 제재에 따른 시황적인 부분도 좀 말씀드렸고, 일단 그 다음 상대인 북한과 이 아시아 쪽에 대한 부분을 협정하기 위해서는 이란 쪽에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좀 예상 가능한 결과가 아니었을까라는 마수원님의 분석 또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일시적인 상승으로 좀 오일을 바라보시면서 지수에 대해서도 역시나 현재 부근에서 그렇게 매도 쪽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없다라고 시황적인 부분도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저점 계속해서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현재 가격대가 2677.75포인트인데 2670선에 대해서 지지가 계속적으로 지켜진다면은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외신 쪽의 의견은 보합에 대한, 관망에 대한 의견을 또 주셨는데요.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S&P 관련한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의 소식인데요. 미국 증시는요, 트럼프의 발표 이후에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면서 그닥 큰 요동, 큰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정학적 긴장을 증가시키면서 달러가 상승하고 역시나 국채 금리도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당연히 오일 공급에 지장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사실 이제 국채 금리는요, 이 JP모건의 한 전문가의 진단에 따르면 4%대가 곧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트럼프의 발언은요, 이미 예견된 발표였고 좀 더 구체적이고 직설적이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 트럼프의 결정과 발언을 예상했고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닥 요동을 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전문가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다른 또 기사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증시는요, 지금 핵협정 탈퇴 발언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큰 변화는 없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발표는 트럼프의 2016년 대선 공약이었죠. 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핵 관련돼서 이란을 도와주는 나라는 미국의 강한 제재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네, 이렇게 발표를 한 후에 각 나라의 반응은 이제 제각각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이를 칭찬하고, 또 유럽의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제 당연히 그렇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요, 로이터에 따르면 핵 거래를
흔들리지 않고 계속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사실 오늘의 가장 이슈는 아무래도 오일 가격일 텐데요. 오일 가격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네. 그리고 국제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S&P 이슈니까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 시장이 촉각을 기울였던 3%대를 역시나 상회를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재무부는요. 그 기존에 계약된 거래 관계에 대해서 이를 청산한 90일이나 180일간의 기간을 줄 것이다.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재무부는 또 90일 이내 이란에 대한 항공을 통한 수출도 금지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발표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편 이제 아시아 시장은 이제 이런 영향을 받아서 혼조세로 그리고 보이고 있고 유럽은 소폭 반등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지금 미국 이외에 지금 아무래도 이란은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과 이 합의 이행에 관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의 이 발언에 대해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 등은 regret and concern, 그러니까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 라고 표현을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고요. 또 한편 이란에게는 핵협정을 계속 잘 이행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협정 이행에 트럼프가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각 나라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시장은요. 아무래도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봐서 당분간은 관망에 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맞선이 맞선을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관건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국채금리는 앞으로 3% 돌파 이후에 현재 부근에서 4%대도 좀 도달 예상을 한다라고 JP 모건 쪽에서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수에 대해서는 현재 좀 보합권, 혼조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망에 대한 외신 쪽에서 의견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까지 들어본 상황입니다. 현재 시각이 29분 30초가 지나면서 이제 오늘의 뉴욕 증시가 30초밖에 남지 않은 시각입니다. 저기 개장과 함께 또 개장 시세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수요일장입니다. 이제 개장을 10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S&P 500 지수 먼저 보시죠. 앞서서 계속적으로 반등 이어가면서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677.25포인트로 0.27%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막 30분이 되면서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조금씩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678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인 같은 흐름입니다. 6,835포인트로 0.19%, 20%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반등 이어간 이후에 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같은 자리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9달러 선을 다시 한번 회복한 이후에 초반대 가격대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이죠. 1.19080달러로 0.08%의 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인 모습인데요. 1313.6달러 선으로 약보합권 움직임입니다. 0.12%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하루의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아래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고 오늘의 저가는 1304달러까지 떨어졌었던 상황 속에서 현재 부근에서는 좀 회복된 가격대겠죠. 1313.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크루드오일은 일단은 상승폭을 좀 제한한 이후에 71달러 이탈 이후에 70.73달러에서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0.99%로 조금씩 상승세가 약해지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70.7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93선 이탈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폭 좀 반등하고는 있지만요. 92.8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수요일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 현물 쪽에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수에 대해서도 여전히 상승 강보합에 유지가 되면서 지금 가격대를 같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서서 S&P에 대해서는 2670선의 지지가 된다면 이 가정하에 일단 지속적인 매수 추세를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현물 쪽에서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원서님. 네, 근데 지금 선물 쪽에서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무너지고 있고 S&P는 또 상승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좀 보합권의 움직임들이 좀 세게 보이는데 사실 지금 공간을 현재가 기준으로 막 매수로 쫓아가는 흐름은 안 보이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이런 보합권의 흐름일 때는 언제나 핑퐁 플레이 기준으로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매수를 노리신다면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셨을 때를 노리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관점에서 2670선의 라인을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요. 지금 공간상으로는 오히려 하방이 열려 있습니다. 상방 쪽으로는 굉장히 공간이 좁게 지금 2682선에서 추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고요. 하방 쪽으로는 오히려 2610선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노리셨다가 잡아서 치고 올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대신에 익절가는 좀 짧게 세팅을 하셔서 지금 2666 이 라인에다가 익절가를 좀 짧게 세팅하신 다음에 추세를 먹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혹은 떨어지게 되면 익절을 빠르게 보내고 다음 포지션으로 터닝을 들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핑퐁장으로 아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추세장이랑 대응을 좀 다르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위로 좀 더 치고 올라가셨을 경우에는 2698 정도의 또 저항선이 추가로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사실 약상승을 들어드렸던 이유가 상승을 먹더라도 지금 크게 먹어 들어갈 구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추세를 기다리시면서 그냥 무작정 잡고 홀딩하고 일주일 홀딩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버리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신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선물과 본장에 대한 좀 비교 분석을 해주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일단 뉴욕 증시는 에너지 업종이 좀 주도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전히 유가에 대해서는 71달러를 좀 터치한 상황 속에서 가격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 쪽에서도 상승 랠리를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S&P 500은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높여가면서 2679포인트까지 터치한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조금씩 올라와주는 두 지수의 모습 잠시 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자, 어제장에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은 93선 좀 이탈이 된 부분이고요. 유로 FX도 1.19달러를 다시 회복을 하면서 현재 부근 조금씩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 유로 FX입니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외신 쪽에선 다운이고요. 마스터님은 유로 FX에 대해서도 좀 더욱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셨는데 직접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것도 약상승으로 똑같이 포지션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업에 대한 의견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상승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반등권이 어느 정도로 튈 수 있을지 그 부분 또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92.5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포지션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로 FX 기준으로 가격대를 말씀드리자면 700선까지도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냐면은 기존에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 부분이 치고 올라가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추세 잘 타고 있다, 굉장히 좋다, 그리고 지금 뭔가 가치 평가가 반영이 됐나 보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좀 갖고 계실 텐데 정확히 얘기를 드리자면 미중 포지션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지금 위안화의 가치 절하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달러의 가치 절상, 그죠?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와 중국
위안화 간에 지금 가치평가를 굉장히 좀 반대로 흘러보내면서 협상에서 좀 유리한 테이블을 중국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흐름에 있어서 중국이 이겼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지금 장에서 중국이 이기면 안 되는데 중국이 사실상 이겼어요.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상방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뭐 그렇게 졌다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지만 중국이 원하던 게 절합니다. 중국이 원하던 게 절하고 뭐 상대적인 통화 바스켓 안에 있는 존재다 보니까 상대 통화인 달러 인덱스 입장에서는 절상이 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죠. 근데 이 모멘텀을 쭉 계속해서 거의 뭐 2주, 3주 동안에 이어왔어요. 이어왔는데 문제는 제가 94선까지도 상승에 대한 구간을 제시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중간 저항선이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중간 저항선이 93.360에 위치를 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보다 빨리 저항을 받고선 떨어졌어요. 원래 이 정도 모멘텀은 좀 뚫어주고 94선까지 확실하게 좀 위안화의 권리를 확보하고 달러 인덱스를 절상시키고 이렇게 좀 움직일 모멘텀이 나왔었는데 지금 360에서 생각보다 좀 빠르게 떨어지는 모멘텀이 나오면서 단기적 하락세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래쪽에 기존의 매도 추세를 진입했던 기관들의 단가가 92.425부터 94.2 사이 여기 사이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하락세를 만들게 되면은 92.425 정확히는 92.425고 분봉으로 나눠서 보시면 지지라인이 이제 92.50 정도 됩니다. 50 정도의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구간의 하락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락세가 발생을 할 수 있고 문제는 여기서 터닝을 해서 다시 상승세를 보여줘야 94까지도 추가적 상승세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유로 FX 입장에서는 반대로 지금 86.000 수준권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는 모멘텀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좀 강하게 꺾여버리고 있는 모멘텀을 볼 때 잘못하면 92.500도 돌파를 당할 수가 있어요. 하락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700 라인까지만 보시고 19.700 라인이 만약에 상방으로 또 돌파를 해서 추가적으로 상방 추세가 나와버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냥 상방 추세의 전환으로 보시고 매수 포인트를 아래에서 잡아가는 쪽으로 포지션을 전환을 들어가시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상방 추세의 끝은 아니죠. 끝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매도를 노리는 관점으로 해서 700 라인에 대한 매도 그리고 그 윗라인에는 지금 285 라인에서의 매도 포인트 이렇게 좀 큰 라인으로는 두 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사실 1.2 이하까지도 떨어지는 강추세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기존의 1.2 라인은 원래 과거에 이제 ECB의 드라기 총재 라인이다라고 불렸던 포지션이죠. 사실 이제 달러 인덱스가 강하방 추세를 나타내면서 그 라인이 뚫렸던 지 오래였는데 오랜만에 또다시 탈환해서 되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모든 장을 중국이 만들어냈던 만큼 사실 지금 서양권의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위축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래 금액도 상당히 좀 떨어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모멘텀을 어떻게 끌고 갈지는 정확히는 미중 무역회담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는지 그리고 미중 무역회담에서 좀 매칭이 되어가는지 서로 접점이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은 계속 이견 차이가 점점 심화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달러 인덱스의 추가 상승 구간이 발생하느냐 혹은 다시 보합권으로 흘러가느냐 정도의 모멘텀이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미중 무역 회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가격이었던 8, 9대 정도까지 회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보합권으로 흐르거나 추가적인 상방 추세가 흐르거나 둘 중 하나의 포지션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복세가 좀 강하게 나오더라도 해봤자 9일 정도까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와 유로 FX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달러 인덱스는 92.50 라인으로 다시 한번 좀 조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반대로 유로 FX에 대해서는 1.19700 700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끝자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 반등까지 좀 볼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시스템 트레이드 기준으로 언제나 반대 통하기 때문에 항상 매칭되는 포지션이 정확하게 달러 인덱스 기준의 지지 저항선이 어디고 그리고 유로 FX 기준의 지지 저항선이 어딘지 가격 매칭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만약 180도 전환 차트이기 때문에 그냥 180도 전환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이제 5분봉 기준으로 차트 보시면서 이 가격대가 기존의 지지선 저항선이 여기 정도 있었으니까 지금 유로 FX의 차트에서는 이 정도 되겠다라는 부분을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5월
8일장이죠. 5월 8일장 기준으로 500라인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 떨어진 모멘텀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유로 FX에도 지금 차트가 똑같습니다. 지금 다른 차트, 똑같은 차트를 두 개 띄워드린 게 아니라 지금 달러 인덱스와 유로 FX를 놓고서 달러 인덱스를 180도 전환해 놓은 거예요. 지금 5월 8일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700라인 선에서 저항을 받고 나서 떨어지는 모멘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격대에 해당하는 유로 FX의 가격은 700라인이다 라는 거를 캐칭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항상 이렇게 좀 지지저항선 라인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유로에 다시 대입하는 관점을 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약상승에 대한 의견 먼저 마스터님의 의견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외신 쪽의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로는요, 계속해서 이 하락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3주째 달러 강세는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도이치뱅크의 그 스트래티스트 왈이 말하기를, 지난 몇 주간 사실 계속 목격돼 왔던 것의 지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지정학적 상황은 안전자산이 강해질 것 같지만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 같지만 이 모든 게 미국과 관련 지어지면서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같이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도 계속 상승하면서 연준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맞설 긴축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고요. 사실 지금 약세 경제 데이터와 또 인플레이션의 그 유럽 상황을 지금 고려해 보면 2019년 중반까지 유럽 중앙은행이 10%포인트 정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75%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이탈리아의 정치적 상황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에 대한 우려가 유로를 짓누르는 중이다라는 얘기도 전해 들어왔습니다. 지금 3월 4일 총선 이후에 그 정당 간의 연정 협상이 교착되면서 2개월 넘게 지금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또 7월 초에 아무래도 재선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탈리아 상황이 유로의 시장에 아무래도 굉장한 압박을 좀 주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트럼프의 이런 조치는 지정학적 위험을 중동 지역에 증가를 시키고 유럽의 동맹국들을 화가 나게 만들고 당연히 오일 공급에 대한 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약간의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도쿄의 한 스트래터지스트가 말하기를 이 달러는 견고하게 상승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ECB나 영국 중앙은행과 같은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 비둘기적으로 가면서 더욱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에 대한 외신 쪽의 의견인데요. 달러 상승에 대해서 좀 지속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함께 주면서 미국 국채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예상하는데 앞에서 좀 4%에 대한 상승세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ECB와 BOE즈 이런 중앙은행들의 비둘기적인 움직임에 유로 좀 계속적으로 하락에 대한 움직임 전망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이제 10분여 시간이 좀 넘어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개장 이슈 다시 한번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개장한 지 약 14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요, 에너지 부분이 지금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오일 가격 역시 상승 랠리를 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쉐브론과 엑소모빌이 1% 이상 상승을 한 모습을 개장 전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일 가격 역시 개장 전에 2.5% 정도 상승을 하면서 70.76달러까지 배럴당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파기에 관련한 이슈들로 계속해서 연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미국의 조치는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다. 이스라엘이나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국가들. 하지만 이제 그 유럽과의 전략적인 관계는 아무래도 약화될 것이다. 라고 정치적인 상황을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동 지역의 국가들은 이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고,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란 역시 강경하게 맞설 것으로 지금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국채 쪽으로 계속해서 언급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월 말 이후로 지금 역시나 시장 역시 S&P 500도요.
100일과 또 200일 사이 그 이평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국채금리 역시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에 힘입어서 뭔가 변동이 클 것 같지만 의외로 플랫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3%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 이상이 계속해서 이제는 언급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2년물 국채 금리 역시 이에 따른 영향으로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현재 부근의 개장 뉴스를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에너지 업종의 상승 랠리로 함께 좀 S&P에 대한 상승과 그리고 추가적인 외신 쪽의 뉴스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앞서서 S&P에 대해서는 일단 2670선에 대해서 지지 이후에 상승 쪽으로 매수로 좀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스닥이 좀 궁금하긴 해요. 나스닥이 뭐 S&P 비교해서 업종별로 좀 약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S&P 비교해서는 좀 탄력이 좀 적은 상황인데 나스닥도 일단 지지 라인 좀 정해주신다면 어떤 라인 볼 수 있을까요? 나스닥은 생각보다 지금 붕괴폭이 좀 커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드리자면 물론 지금 상승 탄력은 좀 세게 받고 있어요. 생각보다 S&P보다 더 세게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차트 지지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는 6814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고 올라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차트가 만약에 위에 지금 6848 라인에서 매도세로 한 번 더 맞고 떨어진다면 이 라인을 깔끔하게 거의 뭐 50티 이상 돌파를 해준다면 워낙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네. 그 정도로 돌파를 해준다면 워낙 강한 추세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지금 어제 장에도 저항을 받았고 지금 오늘 장에도 추가적으로 저항을 받았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팅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테스팅을 받고 나서 빠진다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6814보다 더 아래인 6,800 라인까지도 구간이 열려 있다라는 면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나스닥은 일단 붕괴폭 가는 구간이 좀 더 깊게 열려있는 만큼 매수가를 노리시는 분들은 중간에 좀 매수 단가를 나눠서 가시는 게 좋다라고 포지션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약수가 하나이시라면 그냥 6,800선 정도까지 낮춰서 가시거나 아니면 아예 6848 라인을 돌파해서 안착을 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노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포지션 계약수가 많으신 분들께서는 6814 라인에서 한 계약 정도만 던져보시고 나머지 계약수는 6,800 라인 정도에서 추가 지지 받는지 여부를 보고 나서 지지받고 상승 추세가 다시 나온다. 그럼 그때 기준으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매수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스닥까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1부에서는 이렇게 지수와 유로 FX 개장 소식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자,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폼파이오 장관이 며칠 내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시간을 발표하겠다라고 계속적인 이런 예고를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아직은 확고한 날짜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1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